오늘은 오랜만에 커피나 한 잔 마셔볼까? 그가 향한 곳은 동네에서도 꽤 이름난 루나블루 카페, SNS에서 도심 감성 카페, 젊은이들의 핫플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입구에는 오늘 하루도 당신의 하루에 향기를 더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자전거를 조심스레 벽에 세우고 작은 체인으로 잠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쳤습니다. 누군가는 흘깃거리며 속삭였죠. 와, 자전거 타고 여기 오는 사람도 있네? 저런 분이 이런 카페 오면 좀 생소하지 않냐? 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머금은 채 문을 밀었죠. 카페 안은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얀 조명, 흰 대리석 테이블, 반짝이는 유리잔.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고 바리스타들은 능숙하게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카운터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메뉴판을 훑었죠. 아메리카노 6,000원, 라떼 6,500원, 콜드브루 7,000원. 복잡한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기, 다방 커피 있습니까? 순간 카운터 안쪽의 젊은 여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다방 커피요. 그냥 설탕이랑 프림 좀 들어간 거. 여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옆에 있던 동료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입꼬리가 동시에 올라갔죠. 아, 그런 건 없어요. 여긴 루나블루예요, 어르신. 그 말투엔 이미 얕잡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뭐 비슷한 거라도 주이소. 달달한 커피면 돼요. 에휴, 아메리카노에 시럽 넣어드릴까요? 예, 그거 괜찮겠네요. 노인은 여전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투명한 비닐장갑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다방 커피 찾는 사람 처음 봤다.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의 귀에는 면박과 조롱으로 들렸죠. 그 순간 노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피어오르던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앞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커피가 나왔습니다. 하얀 컵 위엔 카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거품은 예쁘게 올려져 있었죠. 여기요. 여직원은 컵을 툭 소리가 날 만큼 강하게 내려놨습니다. 노인은 그 컵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뜨겁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녀의 대답은 짧고 냉담했습니다. 노인은 구석자리로 가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고 그 위로 햇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커피는 왜 이렇게 쓰기만 한지. 혼잣말이었지만 옆 테이블에 젊은 남자가 들었는지 피식 웃었습니다. 다방 커피 찾던 그 할아버지잖아. 조용히 나누는 농담 속에 노인의 어깨가 천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카페 안에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은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흐릿하게 쓰인 글씨 박태호 1973년. 그는 그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카페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더 주문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 가보려고. 그럼 자리 좀 치워도 될까요? 그 말투엔 여전히 무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이소.
그는 컵을 정리하며 종이컵 밑에 작은 영수증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앞에서 여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커피 잘 마셨소. 다방 커피보다 쓰긴 하지만 여직원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달달한 거 시키세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노인의 눈엔 또 한 번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들리는 재즈 음악이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죠. 문이 닫히는 순간 카페 안은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여직원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분 진짜 웃기지 않았어? 다방 커피 찾는다니까. 진짜. 요즘에도 그런 걸 찾는 사람이 있구나. 둘은 키득거리며 웃었고 그 웃음은 카페 안에 가볍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문을 나간 노인이 이 카페 프랜차이즈의 본사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사람이라는 걸. 그는 자전거에 올라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눈빛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목에 낡은 시계가 햇빛에 반짝이며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때다. 그날 밤 도심의 불빛이 꺼져갈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태호야. 나야. 태소? 웬일이야? 오늘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 무슨 일이야? 너네 카페 말이야. 내가 다방 커피 한 잔 시켰다고 면박을 당했지. 수화기 너머로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태수야. 그게 어느 지점이야? 다음 날 아침 카페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구두가 바닥을 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립니다. 본사 감사팀입니다. 짧은 한마디가 카페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대 앞에서 진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날 한 잔의 커피가 한 지점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자전거 페달을 천천히 밟으며 집으로 향했다.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다. 가게 앞에 멈춰선 자전거 바퀴가 툭 소리를 냈다. 그는 자전거를 벽에 기대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참 세상 많이 변했구먼. 손끝에 남은 커피의 쓴 향. 그 안엔 단순한 모욕 이상의 뭔가가 남아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며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예전엔 손님이 왕이었지. 요즘은 왕을 손님으로 만들 줄 모르는구먼. 그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벽엔 낡은 시계가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빛이 바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엔 두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지금의 그 김태수였고 옆에는 환한 미소를 짓는 중년 남자 박태호였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4년 봄 두 남자의 첫 가게 오픈 기념. 태호, 넌 그때도 양복 입었고 난 작업복 입었지. 태수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던 친구였다. 가난했지만 둘 다 성실했고 근면했다. 20살 무렵엔 공사 현장에서 함께 벽돌을 나르며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 둘 다 장사하자.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사람을 만나고 나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물건을 만들게. 그 약속이 그들의 출발점이었다. 한 명은 사람을 다루는 감각으로, 다른 한 명은 손으로 세상을 움직였다. 그렇게 둘은 50년 동안 서로의 인생의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태호는 사업 감각이 남달랐다. 처음엔 작은 카페 하나였지만 지금은 전국 수백 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되었다. 태수는 그가 회사를 키울 때마다 조용히 뒤에서 도왔다. 자금이 부족할 때 투자했고 위기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줬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돈으로 묶인 게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다. 야, 태호야. 넌 회장이 아니라 내 친구야. 그럼 태수야, 내가 있게. 내가 있는 거지. 그 한마디가 50년의 우정을 지탱해왔다. 그날 밤 태수는 식탁 위에 오래된 다이얼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철제 수화기가 달린 전화기였다. 수화기 옆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박태호 직통번호. 그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 일은 굳이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여직원의 웃음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다방 커피 찾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카페엔 어울리지도 않으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오랜 자존심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뚜뚜뚜.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수야, 이 밤에 웬일이야? 아, 태호야 자고 있었냐? 아니, 회의 막 끝나고 한잔하려던 참이었어. 무슨 일이지?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가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냥 웃긴 일이 좀 있어서 말이지. 너네 카페 갔다가 면박 좀 당했어. 우리 카페. 무슨 말이야? 자전거 타고 루나블루 갔는데 다방 커피 시킨다오. 애들이 비웃더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수야, 그게 어느 지점이야? 행복노점 근데 뭐 그냥 그런 일이 있더라. 아니야.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태호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마. 그 아이들도 젊어서 그럴 수 있지. 젊다고 예의를 잊은 건 변명 안 돼. 그리고 넌 내 친구잖아. 내 회사에서 내 친구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태수는 말없이 웃었다. 넌 예전에도 그랬지. 누가 날 건드리면 내가 더 흥분했잖아. 그때랑 달라. 지금은 그게 내 회사야. 알았다. 그냥 잊어버려라. 나도 이제 웃기만 하련다.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아니, 난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전화가 끊긴 뒤에도 태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참, 고집은 여전하네. 그는 소파에 앉아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시계는 바로 태호가 선물한 것이었다. 이거 줄게. 그 말 대신 태호는 평생의 신뢰를 건넸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는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행복노점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직원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할 것 같네. 지점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가보지.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말투엔 냉기가 서려 있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태수.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한편 태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평소처럼 자전거에 오르고 있었다. 길 위에는 노을빛이 가득했고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제 그 아이들도 곧 알게 되겠지.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니라는 걸.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너머에는
긴 세월로 단련된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다시 페달을 밟았다. 낡은 자전거 바퀴가 돌며 다음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친구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날 한 통의 전화가 세상을 뒤흔들 첫 파문이 되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카페 안을 환하게 비췄다. 루나블루 행복로점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드는 인기 카페였다. 전날의 일은 아무 일 없던 듯 여직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고 지점장은 여느 때처럼 판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전 10시 12분. 카페 앞 도로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번쩍이는 본사 로고가 새겨진 차량.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다. 그 뒤를 따라 3명의 남녀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내린다. 손님 몇몇이 창밖을 바라봤다. 루나블루 본사 직원들 아냐? 감사팀이라는데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카페 안으로 들어온 남성은 냉철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 행복로점 맞습니까? 지점장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예, 맞습니다만. 저희는 루나블루 본사 감사팀입니다. 긴급 점검 지시가 내려와서요. 점검이요? 무슨 일인지. 어제 고객 응대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다. 한 명은 눈치를 보며 머리를 극적였고 다른 한 명은 괜히 손님 잔을 다시 닦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감사팀장은 지점장에게 명함을 건넸다. 본사 인사교육실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근무했던 직원들 전원 10시 반까지 대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무슨 잘못을? 그건 저희가 판단할 일입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전날 그 노인을 응대했던 여직원 하은이 작게 중얼거렸다. 설마 그 어르신 때문에? 아니겠지. 그냥 우연일 거야. 그녀는 불안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10시 30분 정각. 감사팀이 설치한 노트북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매장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영상 속에는 낡은 자전거를 세우고 들어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다방 커피 있습니까? 그 순간 화면 속 하은이 피식 웃었다. 그리고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작게 말했다. 다방 커피 찾는 사람. 처음 봤다. 영상이 정지됐다. 감사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 목소리 맞습니까? 하은은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요? 고객 응대 중에요? 그분이 좀 다른 세대 느낌이셔서. 감사팀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고객의 세대를 비웃는 건 이 회사에 없는 문화입니다. 그 순간 지점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디스플레이에는 본사 회장실. 지점장은 손이 떨렸다. 예, 회장님, 네, 여기 감사팀이 와서. 네, 예, 지금 확인 중입니다. 잠시 침묵.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진짜 회장님이요? 왜 여기까지 와요? 설마 그 어르신이랑 관계가 있나?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매장 안을 덮었다. 하은은 의자에 앉은 채 손을 꼭 쥐었다. 설마 그분이 회장님 아버지라든가. 그런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30분 뒤 카페 앞에 다시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췄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회색 양복 차림의 남성이 천천히 내렸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매장을 울렸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행복노점입니까? 지점장과 직원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예, 회장님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태호 회장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면, 메뉴판, 손님들의 시선, 그리고 카운터.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단 한 곳. 하은이었다. 어제 한 어르신이 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다방 커피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조금 웃었던 것 같습니다. 왜 웃었죠?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박태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분이 누군지 알고라 있습니까?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냥 손님이신 줄 알았는데요. 그분은 우리 회사의 첫 번째 투자자이자 나의 오랜 친구입니다. 네, 루나블루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분의 도움 덕분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분이 없었으면 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하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줄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박태호의 눈빛은 냉정했다. 사람은 상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결국 자신이 잃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지점 오늘부로 영업 중단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멈췄다. 커피 머신의 스팀 소리도, 재즈 음악도, 손님들의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태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카페 안에 길게 울렸다. 그리고 문 앞에서 한번 멈춰섰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여전히 한 대의 낡은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햇살을 받은 그 자전거의 핸들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박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역시 변함없구나. 태수. 그는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본사에 전달해 행복노점 즉시 계약해지. 예, 회장님. 그리고 그분께 대신 사과드려. 카메라는 멀어지며 텅 빈 카페 안을 비춘다. 하은은 눈가가 붉어졌고 지점장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냥 커피 한 잔이었는데. 하찮은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날의 웃음이 그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루나블루 행복노점 고객 응대 논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짧은 영상 하나가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누군가가 찍은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에 올라온 것이다. 화면 속 한 노인이 다정하게 다방 커피 있습니까? 묻는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직원들의 피식거림, 냉담한 표정, 그리고 손님들의 웃음.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진짜 저게 고객 응대야? 저 어르신이 뭘 잘못했는데? 저런 애들이 사회 나와서 서비스직을 한다니 한심하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달린 한 줄의 댓글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 노인분 루나블루 창립 멤버라던데요? 아침 뉴스 리포터의 목소리가 전파를 탔다. 어제 루나블루 행복노점에서 한 고령의 손님이 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응대를 받은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 본사는 즉시 해당 지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 전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본사 입장문이 떴다. 고객에 대한 무례함은 우리 회사의 철학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본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루나블루로 도배됐다. 한쪽에서는 분노가,
다른 한쪽에서는 통쾌함이 터졌다. 세상 아직 살만하네. 저런 어른 하나가 세상을 바로잡네. 그 노인, 김태수의 이름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자전거 노인이라 불렀다. 한편 그날 오후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행복노점은 조용했다. 의자들이 쌓여 있었고 커피 머신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창문엔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본사 지시로 영업 중단. 하은은 문 앞에서 서성였다. 전날만 해도 그토록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하은 씨, 인사팀입니다. 본사 출두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덜컥 떨어졌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난 그냥 웃었을 뿐인데. 그녀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그냥 웃었을 뿐인데. 하지만 세상은 그 웃음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 웃음 속에 담긴 비웃음, 차별, 무시.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또 한 번 떴다. 루나블루 본사, 고객 모욕 논란 지점 영업권 해지. 해당 건물, 제3자에게 매각 예정. 그 장면을 TV로 보고 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김태수였다. 그는 낡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바라봤다. TV 화면 속엔 폐쇄된 카페의 유리문과 붙은 안내문이 비쳤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다. 커피는 직접 내려 마신 것이었다. 프림과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다방커피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냉정하진 않구먼.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건 마치 이제 됐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태호 녀석, 또 일을 크게 벌였구먼. 그는 작게 웃으며 자전거 헬멧을 집어들었다. 그날 오후 늦게 박태호 회장이 직접 태수의 집을 찾았다.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서며 그가 말했다. 태수야. 오랜만이네, 태호야. 바쁜 사람이 여긴 웬일이냐? 친구로서 왔어. 뭘 그런 표정으로. 미안하다. 내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태수는 웃었다. 넌 늘 그랬지. 책임질 줄 아는 놈. 그래도 이건 됐어. 나는 화 안 났다.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도 난 속이 끓는다. 그 애들이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는 게 우리 세대가 만든 가치를 무시한 거잖아. 그 애들은 아직 몰라. 직업은 기술로 먹고 살지만 평판은 태도로 얻는다는 것을. 태수는 차분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인생이 그런 거야. 젊을 땐 웃을 수 있지만 늙으면 그 웃음이 얼마나 값비싼 건지 알게 되지. 그날 저녁 루나블루 본사에는 새로운 공지가 전달됐다. 행복노점 매각 승인 완료. 새 소유자 김태수? 그 한 줄의 문장이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분이 그 건물까지 사버리셨대. 진짜야? 은퇴한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히 사셨던 분이라던데 대단하네. 박태호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또 일을 벌였구먼? 아니, 정리했을 뿐이야. 내 이름으로 계약 완료. 그래서 그 건물로 뭘 할 건데? 커피 팔지. 다만 이번엔 누구에게나 따뜻한 커피를 팔 거야. 며칠 후 그 건물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다정커피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그날 아침 문 앞엔 낯익은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노인은 자전거를 세우고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여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되겠지. 그가 문을 열자 실내엔 은은한 커피 향이 퍼졌다. 테이블 위엔 손으로 쓴 안내문이 있었다. 이곳은 어떤 주문이든 미소로 응대합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지나던 한 손님이 그를 알아봤다. 그 영상 속 어르신 아니세요? 태수는 잠시 웃고 대답했다. 영상은 다 잊으이소. 여긴 그냥 커피집입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세상을 바로잡은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다정커피의 불빛이 골목을 비췄다. 그 앞을 지나던 젊은 직장인들이 속삭였다. 저분이 그 노인이라잖아. 카페를 사버린 분. 진짜 멋지다.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살고 싶다. 창가에 앉은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는 속삭였다. 사람은 배운 만큼 말해야 하고 살아온 만큼 대접받아야지. 그의 손엔 여전히 다방 커피 한 잔이 있었다. 나레이션.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뜻함을 잃은 말 한마디가 회사를 무너뜨리고 진심 어린 한 잔의 커피가 세상을 세웁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루나블루 행복노점의 간판이 내려간 지 한 달 뒤, 그 건물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다정커피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글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김태수는 새벽마다 문을 열었다. 자전거를 타고 매일같이 카페에 도착해 직접 문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다. 그는 출근길마다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도 따뜻하게 누구에게나. 다정커피의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구석구석엔 사람 냄새가 났다. 낡은 목재 테이블, 벽면엔 오래된 액자 몇 개. 그중 하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커피는 마음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 문장은 태수가 직접 쓴 것이었다. 첫 손님은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사장님, 혹시 아메리카노 있습니까?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다방 커피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있지요. 그럼 다방 커피로 주세요. 달달하게 드릴까요? 예, 단 게 좋아요. 그 짧은 대화가 다정커피의 첫 주문이었다. 커피 향이 퍼지자 공사장 아저씨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진짜 옛날 맛이네요. 그 옛날 맛으로 사람 사는 냄새가 돌아왔으면 해서요. 이런 데가 아직 있다니 고맙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고맙긴요. 사람이 사람답게 마주 앉는 곳이면 됐지요. 며칠이 지나 다정커피는 입소문을 탔다.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여기 커피보다 마음이 따뜻한 곳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신 커피 한 잔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뒤 루나블루 본사 홈페이지에도 변화가 생겼다. 본사는 모든 지점에 다정교육을 신설합니다. 고객을 따뜻하게 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 제안은 박태호 회장이 직접 올린 것이었다. 태수는 그 뉴스를 보고 미소 지었다. 태호 녀석, 또 일을 크게 벌였구먼.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그 위로 커피 향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전 루나블루 직원 하은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숙였다. 사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앉으세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으며 말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지요. 그래도 꼭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지금은 잘 알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 있느냐지요. 하은은 눈시울을 붉혔다. 저 다른 카페에 다시 취직했어요. 이젠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인사드리고
눈을 보고 웃어요. 잘했네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는 컵을 건네며 말했다. 이건 서비스요. 달달한 다방 커피. 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난 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그 말, 드디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구먼. 며칠 뒤 태수는 카페 문을 닫고 박태호를 만났다. 오랜 친구는 여전히 유쾌했다. 야, 내 카페 기사 봤다. 손님 줄이 장난 아니던데? 사람이 모이는 건 커피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지. 역시 너답다. 너도 예전엔 그랬지. 사람 먼저 보고 일하던 친구였잖아. 박태호는 웃었다. 너 때문에 내가 초심을 찾았어. 이젠 우리 회사도 다정커피 교육을 의무화했어. 좋은 일 했구먼. 결국 세상은 다시 따뜻해져야 살지. 두 친구는 그 말에 함께 웃었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다. 긴 세월의 무게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우정이 그들의 웃음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다정커피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다. 교복 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중학생이었다. 사장님, 혹시 아르바이트 구하시나요? 학교 다니면서 일하는 거 힘들 텐데. 그래도 배워보고 싶어요. 사람이 어떻게 웃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태수는 잠시 미소 지었다. 좋아요. 대신 약속 하나 합시다. 네. 손님이 오면 커피를 먼저 내리기 전에 인사부터 해야 해요. 그게 이 집의 첫 번째 규칙이에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다정커피의 막내가 되었다. 태수는 그에게 커피 내리는 법보다 먼저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다. 눈을 보고 말하라. 그게 마음을 전하는 첫걸음이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사장님. 마음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날 밤 다정커피의 불빛은 골목을 부드럽게 비췄다. 가게 문 앞엔 여전히 그 자전거 한 대가 서 있었다. 그 위에 걸린 작은 메모 한 장. 오늘도 따뜻하게 누구에게나.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창문 안 커피를 내리는 태수의 손끝에서 커피 향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나레이션.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향기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결국 인생은 다정한 한 잔의 커피와 같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다정커피의 문 앞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화분이 놓였다. 때로는 작고 노란 국화, 때로는 푸른 라벤더. 그 모든 걸 직접 가꾼 사람은 김태수였다. 커피는 향으로 기억되고 사람은 마음으로 남는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 말처럼 다정커피는 향기로 남는 공간이 됐다. 출근길에 들러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던 택시기사, 퇴근 후 혼자 책을 읽던 대학생, 그리고 매일 점심마다 들르던 인근 가게 사장님들. 사람들은 커피보다 태수를 만나러 왔다. 그의 미소, 그의 인사 한마디가 하루의 온도를 바꿔놓았다. 하루는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찾아왔다. 혹시 박태호 회장님 친구 되시는 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저는 루나블루 본점 인사 담당이었습니다. 태수는 반갑게 웃었다. 아이고, 먼 길을 오셨네요. 사실은 회장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십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다. 그래서 부탁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태수에게 꼭 전해달라. 고요.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두 청년이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어깨에 팔을 두르고 다른 한 명은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사진 뒷면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그때 그 웃음으로 오늘까지 왔다. 태호. 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놈 참 마지막까지 말을 예쁘게 하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며칠 후 박태호의 부고가 전해졌다. 신문 한 켠에 짧은 문장으로 실렸다. 루나블루 회장 박태호, 향년 72세. 평생을 사람과 신뢰로 기억될 기업인. 다정커피 앞에서 태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바람이 살짝 불며 나뭇잎 사이로 빛이 흘렀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고맙다, 친구야. 덕분에 세상도 사람도 아직 따뜻하다. 그날 이후 다정커피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렸다. 태호와 함께 찍은 그 흑백 사진. 그 옆엔 손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결국 마음이 남는 사람이어야 한다. 손님들은 그 글귀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다.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저녁 하은이 찾아왔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오, 반갑네. 잘 지내죠? 네. 요즘은 손님이 들어오면 꼭 오늘 하루도 따뜻하세요라고 말해요. 좋은 인사네. 그 말 들은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거야. 그 말 사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태수는 웃었다. 그럼 됐지. 내가 남긴 게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그날 밤 카페는 조용했다. 문 닫기 전 태수는 마지막 잔을 내렸다. 커피 향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는 그 향을 코끝으로 깊게 들이마셨다. 그래, 이 향이면 됐지. 그는 벽에 사진을 한번 바라보고 불을 껐다.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가던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리고 그 별 사이로 그의 오래된 친구 태호의 웃음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다정커피 문 앞엔 손편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지만 당신의 미소는 제 하루를 멈춰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임. 그날 이후 태수는 종종 그 편지를 바라보곤 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시간이 흘러 다정커피는 사람 냄새나는 카페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젊은이들은 그곳을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라 불렀다. 카메라 앞에서 태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마음이 늙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잔을 내리며 덧붙였다. 커피 향처럼 따뜻함은 오래갑니다. 누구에게나 다정한 하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다정커피의 불빛이 길게 퍼졌다. 그 불빛 아래를 지나던 사람들의 얼굴엔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창가에는 태수가 걸어둔 마지막 글귀가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을 이기는 건 결국 마음이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따뜻한 조명 아래 커피잔의 김이 사라지는 모습을 비췄다. 돈은 사라지고 이름은 잊히지만 마음이 남긴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한 잔의 커피처럼 진심으로 내릴수록 향이 오래갑니다.